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제가 중국 쪽을 말씀을 드릴 때 해외 쪽에서는 패닉이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중국이 패닉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인식하면서 대책의 강도를 많이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좀 하다가 좀 조정 모습 보이면 그때 맞춰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책 나오고 그 다음날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 축소시키는 모습, 조정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에서 계속 대책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흐름을 참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래일 수가 며칠 없었어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서 중국 증시는 거의 연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휴 직전에 이런 모습 만들어 버리고 이 뒤로는 연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 연휴 때 정책적으로 풀린 유동성으로 경기가 나아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국경절 연휴 지나면서 흐름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타이밍상으로 참 절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미처 이 국경절 연휴까지 생각을 못했었고 조정이 나오면은 대책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이런 모습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러모로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각국에서 나오고 있고 하나의 분기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 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의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본 쪽의 움직임도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민당 총재의 이분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그런 분인데 저도 이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하고 경쟁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 다카이치라는 분이 될 줄 알았는데 시장은요. 결선 투표에서 이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도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일본 재무성하고 BOJ가 최근에 끌고 왔었던 그 정책하고 맞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나온 다음에 엔이 급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엔이 하락세 보이다가 그 반대쪽의 인물이 당선이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엔 쪽에서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니까 주식시장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본 주식시장도 강했어요. 근데 장 마감하면서 이런 소식 나와가지고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환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엔도 특정 레벨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쪽 밴드로 들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위의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레벨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미국 쪽에서 또 중요한 지표 나오죠. PCE 지표요.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최근에 좀 영향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건 클리블랜드 패드 쪽에서 내놓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그 자료거든요. 어제까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시장에 많이 반영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YOY로 보면 코어 PCE가 2.77, PCE 2.33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고 MOM으로 놓고 보면 코어 PCE가 0.24, PCE가 0.1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릴 때가 이 지표 나오는 게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될 테니까 이 지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동영상 올릴 것 같은데 아마도 장중에 등락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수치하고 얼마나 틀리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많이 틀리면 패드 망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지표를 워낙에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내버리니까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CPI 나올 때도 그렇고 또 GDP 같은 경우는 GDP 나오가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리고 PCE 나올 때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PI 지표가 하락하다가 이제 2%대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씩 더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읽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수치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페드워치 툴 숫자도 변하겠죠. 한번 그거 보면서 금리 쪽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기대치하고요. 국채 금리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 점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10년물 일드가 어제 3.82%까지 올라갔었어요. 장중에. 그거 찍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 날짜로 국채 입찰도 마무리됐잖아요. 타이밍상으로 또 금리가 올라갈 만한 수급적인 요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채 입찰 마무리됐으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강했기 때문에 금리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가. 금리가 올라도 시장은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금리가 고점 찍을 때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반도체 쪽의 호재 때문에 먼저 좀 올라가다가 장 개장하면서 좀 빠져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금리 흐름하고 좀 연동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느 레벨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 건 용인할 수 있어도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3.8%대 올라간 이 모습 보면은 좀 불안하게 보이기도 했었어요. 누가 봐도 불안하죠. 3.6 이하로 내려갔었다가 3.8을 그냥 확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 이유는 3.9, 4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누가 봐도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던 그런 타이밍에서 꺾여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화하고도 연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엔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엔하고 미국 10년물 국채의 연동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강세가 또 국채의 강세,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 따로 일본 따로 볼 게 아니라 엔화하고 금리하고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 타이밍이 엮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정점 찍고 오늘 일본 선거 나오고요. 또 그 일본 선거가 예상하고 좀 틀리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묘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ME 페더치 툴 보면은 이번 주에 50bp나 확률 58% 찍으면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게 8월 초에 엔캐리 언와인딩 나타났을 때 그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금리는 거꾸로 이렇게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과연 어느 게 틀린 걸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거의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세션 지표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국채 입찰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텅텅 비었잖아요. 스케줄이. 이번 달 거 중장기물은 끝났습니다. 빌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10월 1일 날 옥션 데이트가 나오는데 이 화면이 작아서 이 위에 거가 좀 가려져 있는데 13주짜리, 26주짜리가 입찰 일자가 9월 30일 다음 주 초에 예정돼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로 넘어가는 것이죠. 리세션 우려감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세션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차이거든요. 금리 역전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요. 이 앞에 숫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3개월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 움직일 그 즈음에 가서 움직일 테니까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차는 당분간 10년물 금리 흐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기 정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또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금리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하이힐드는 다들 아시죠? 신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회사들이 발행하는 그런 회사차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국채하고 그 하이힐드하고 금리 차이로 구하죠. 2020년에 이렇게 최고치 찍는 이 모습은
시장이 불안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빠지면은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푸른색 선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고요. 하이힐드 금리가 녹색 선이고 10년물 금리가 붉은색 선을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 흐름이 최근에 하락하다가 좀 이제 움직임이 등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 하이힐드 금리 하락에 따라서 점차 그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푸른색 선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 자체가 경기 흐름에 있어서 리세션 쪽으로만 볼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이 신용도가 낮은 그런 회사들이니까요. 리세션이 만약 온다라고 한다면은 2020년도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 하이힐드가 금리가 확 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의 분석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리세션 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이 CFO 서베이어, 이 자료는 리치몬드 패드하고 아틀란타 패드하고 듀크 대학하고 같이 서베이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편은 이 낙관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 수치하고요. 응답자 본인이 속한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붉은색 선이거든요. 최근까지 보면은요,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본인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정체 상태였고요.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올라가다가 멈춘 상태고, 이제부터는 본인들 기업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후행적으로 기업들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어닝 시즌 때 나왔었던 기업 실적들이요. 팩트셋에서 집계한 걸로 보면은 예상치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지난해나 지지난해보다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집계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서베이 쪽에서 나오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로 나오는 기업 실적에서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GDP 성장률 전망으로 서베이를 했거든요. 1.5에서 2.4%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난 분기보다 좀 낮아져서 32.2% 기록했고요. 그 낮아진 게 2.5에서 3.9%가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24% 기록했고 0에서 1.4%도 좀 높아졌어요. 23.8%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4%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5.4%.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 10.5%. 그렇다면 리세션을 전망한 응답은 이 정도 수치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수치는 또 계속 변하겠죠. 어느 순간 또 미국 경제 고꾸라지면 이쪽 수치들이 확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땐 1.5% 이상이 나올 확률이 기업인들의 60%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9월 달의 전체적인 변동이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았던 게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분기점을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역시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연휴라서 쉬겠지만 그리고 한국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주식시장 좀 쉴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제 쪽이 강세 보이면은 또 주식시장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기간 조정 지나고 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련된 얘기는 이번 주말에 또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